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달팽이 유니언 3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솔이고요. 제가 원래 굉장히 좀 재밌게 막 강연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뭐 여기 오신 분들을 봤을 때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이제 22살인 23살 됐구나. 네, 23살인 제가 과연 이 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좀 협동조합을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쩌면 저의 내용이 약간은 실망을 시켜드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사실 저는 조합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유니온이라는 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한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생산소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과 학생들끼리 학교의 건물 하나를 이제 점령해가지고 거기를 실제로 협동조합 공간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랑 싸워가지고 이제 따낸 적이 있었고, 실제로 민달팽이 유니온이란 주택협동조합까지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학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협동조합이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사회 구조를 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절대 궁극적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지만 저는 이 방향성이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름아름 우리끼리 좋은 공간을 만들어 보자, 좋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진행이 되었을 때 결코 그 안에서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배제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좋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만약에 주거가 문제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즉 협동조합이 있어서 그 방향성을 잡을 때 어쨌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나키스트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제도권에 벗어나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걸 만들어 보자 라는 방향도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사회적 이름을 다는 협동조합이든 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 구조적인 분석과 그의 변화를 조금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분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진짜 나왔어요. 이 서울에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담동 앨리스라는 드라마에서 서울엔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문근영 씨의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던 대사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집이 없을까를 분석을 해가지고 몇 가지 워딩들을 조금 써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보다, 우리 가구보다 집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치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집을 무조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집은 많이 있고 결코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서울로 과다하게 집 모이고 있고 사실 서울에서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취직을 준비하는 데서 학원 같은 여러 가지 취업 준비생들 혹은 취직을 하고 나서도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년 인구들이 서울로 모이고 있고 그 인구들이 살아야 되는 집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8만 원이라고 하는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평당 가격이 타워팰리스의 평당 가격보다 높아요. 청년들이 사는 1인 가구에 평당으로 나눠보면 실제로 이 48만 원 가격이 약 3평 정도 집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눠봤을 때 평당 거의 10몇만 원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거는 타워팰리스의 평당 가격보다 높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몇 시간을 벌어야지 집 하나 겨우 낼 수 있는지는 이렇게 계산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어머니가 집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문제가 하우스푸어 문제가 요새 가장 크게 나오잖아요. 즉 집값을 우리가 떨어뜨리자라고 말했을 때,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떨어뜨리자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 세대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집값 떨어지면 내가 그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번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이거 아까 내가 지금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저희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굳이 대학생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4%, 즉 외국에서 주거복지가 잘 된 나라는 2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4%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용 조사했을 때 청년들은 대부분 50% 이상을 생활비에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사무실에서 주무셨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소득으로 사실 청년들의 소득으로 집을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 얘기는 방금 말했듯이 이제 소득, 신분, 상황에 맞는 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주택보급률 100% 넘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맞는 집이 오지 않고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많은 집들 다 넓고 비싼 집들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회적으로 이 청년들, 즉 1인 가구를 위한 집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집, 투기가 가능한 집들만을 짓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집들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생분들 있으실 텐데 웬만한 대학가 근처 굉장히 많은 원룸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대학생들이 50%도 살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이나 혹은 취업 초년생들이 그 공간이 그나마 싸고 역세권이니까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주택보급률은 수요 공급이 안 맞지만 적어도 1인 가구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이죠. 네, 또한 기숙사 같은 경우도 있어봤자 기숙사 수용률이 16%라고 발표가 됐지만 사실 그 중에 10%는 BTL이라고 거의 50만원, 40만원 막 이 정도 육박하는 민자 기숙사고 실제로 기숙사, 즉 저렴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숙사는 5%도 안 된다.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곱등이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사실 집값 문제 때문에 이런 열악한 상황은 말할 수조차 없어요. 저희가 활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이 안 좋아도 일단 싼 집으로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만큼 가격 먼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이제 미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높이 형성된 가격에서 대부분의 2030 세대들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과연 10년 내로 집을 살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똑같은 경쟁, 사회에 나가서 공평한 경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다양한 방법들로 성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2030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의 문제,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협동조합은 아까 말했듯이 방법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실은 활동가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좀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어쨌든 협동조합 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은 저희 청년주택협동조합의 분야에 속하는 팀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코하우징,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1인 가구는 평당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방법은 일단 이 구조 내에서는 넓은 집들을 같이 사가지고 가서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지 타워팰리스 같은 집을 사서 여러 명이서 살면 오히려 더 싸게 좋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하우징 주택, 그리고 세대 공감, 어르신 세대들이 사실 적적하시고 이러는데 저희한테 싸게 집을 내주셔서 가지고 같이 살거나, 아니면 실제로 컨테이너 기숙사가 요새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건축 비용을 낮춰가지고 적은 출자금만 내가지고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는 협동조합 주택 이런 협동조합 주택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100명 이 정도의 숫자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330만 명인데 100명 정도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주택협동조합이 실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대학생들을 먼저 뭉쳐가지고 이제 대학교들을 모여서 이제 공동으로 그 이슈 파이팅을 시키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정책안을 만들어서 모 후보에게 제출했지만 아쉽게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아까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고 했죠. 그런데 국가가 다 모든 청년들에게 집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학교 돈이 지금 학교가 적립금을 많이 쌓고 있는데, 만약에 학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의무적으로 30% 이상 있어야지만 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즉 교육 기본시설로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학교 돈이 풀어져가지고 기숙사가 지어지면 그만큼의 그 대학생 세대들이 빠지고 남은 좋은 집들을 청년 세대들이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순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공공성을 가진 그 주택들을 많이 건축해 나가는 법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식으로 뭐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실제로 표본조사, 청년 관련된 조사가 없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조사를 만들고 아니면 세미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모델 연구를 하면서 사실 어쩌면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지만, 그리고 집에 대한 정책, 제도, 구조가 바뀌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도 정착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주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에서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삿짐 품앗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를 조합원들끼리 같이 이삿짐도 나르고, 아니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반찬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고, 실제로 자취하숙하면서 어려운 분들, 혹은 저희가 그 법적인 상담,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갑을 관계가 임대인, 임차인 그 권력 관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한 이런 협동조합적인 이야기들 혹은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좀 아쉽게 LH가 너무 미성숙하게 터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랑 같이 LH 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같이 고민을 했었고, 임대주택, 이런, 아니면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연합기숙사 같은 모델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기숙사를 지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신촌에 있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는 3,000여 명의 기숙사를 짓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같이 학교랑 싸우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를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집은 사고 파는 투기의 재화가 아니라 사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살아갈 보금자리를 갖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집을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벌어가지고 독립해서 부모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가정을 꾸리고 내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집으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절대적으로 이익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같이 수반되어야지, 제도가 변화가 되어야지 정말로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그 이상적 상을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주거 복지가 잘 된 국가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공공임대주택 약 10%에서 20% 정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주택이 5%에서 10% 정도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이 0%고 아까 말했듯이 공공임대주택이 4%죠.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갑니다. 공공성을 지닌 주택, 기숙사 혹은 정부에서 짓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택협동조합을 시도해가지고 실제로 퍼센티지를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간 시장이 함부로 그 집값을 올리고 혹은 장난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 20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내가 딱 대학생이 되거나 혹은 20대가 되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렴하게 기숙사 살기를 원하면 들어가는 거고, 조금 비용을 내고 독립하고 싶은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자기가 같이 살아가는 과정을 갖고 싶다 그러면 협동조합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집은 선택의 공간이 되어야지 어쩔 수 없이 가격 때문에 혹은 이렇게 정말 이 공간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강요적인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혹시 감사드리면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만족을 시켜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